안녕하세요. 연희쌤입니다. 오늘은 제곱근의 뜻을 알아보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를 펼쳐놓고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탐구학습에 있는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에 정사각형들을 그린 것입니다. 가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1입니다. 한 변의 길이 역시 1이죠. 나의 넓이는 4이고 한 변의 길이는 2입니다. 다의 넓이는 9가 되고 한 변의 길이는 3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넓이가 2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사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x제곱은 25가 되고 한 변의 길이 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다 그려보았나요?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일단 정사각형이라는 것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넓이가 2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살펴보면 나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4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채셨나요? 자, 각 변에 중점을 한번 이어볼게요. 그러면 넓이가 절반이 되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정사각형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지금 그림으로 살펴보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죠. 그럼 정확하게 구하려면 x제곱은 2를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직접 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이 수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즉 x제곱은 a일 때 이 x는 a의 제곱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제곱의 뿌리, 즉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25의 제곱근을 구해봅시다. 그럼 제곱하여 25가 되는 수를 구하면 되죠? 어떤 수가 있죠? 바로 5가 있네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5도 제곱하면 25가 되죠? 아, 그러면 25의 제곱근은 5와 마이너스 5가 있구나. 그런데 이 두 수는 숫자는 같으면서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간단하게 부호끼리만 합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모든 수에 대해서 제곱근이 항상 존재할까요? 그리고 25처럼 제곱근의 개수가 항상 2개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보니까 아닐 것 같죠? 25는 양수니까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할까요?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제곱하면 0의 이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양수 음수 했으니까 그렇죠. 0이 있죠. 0의 제곱근은 어떻게 되죠? 자, 제곱하여 0이 되는 수는 0, 오직 한 개밖에 없네요. 아까 모는 종이의 넓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을 그렸던 거 기억나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즉 2의 제곱근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분명히 존재하는 수이지만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아까 선생님이 제곱근을 설명할 때 제곱의 뿌리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뿌리의 영어 단어 뭐가 있죠? 저 루트. 맨 앞에 알파벳이 R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호를 근호라고 해요. 자,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에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겠죠. 이때 양수는 2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음수는 2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2의 양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하여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에는 제곱근 2 또는 루트 2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양수 a의 제곱근은 a의 양의 제곱근 써볼까요? 루트 a와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습니다. 아까 숫자가 같고 부호만 다를 때는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 이해했는지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문제에서 루트 a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a의 조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루트 a라고 썼다는 건 a의 제곱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a의 제곱근이 존재하려면 그렇죠. 음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는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만 가지고도 우리가 a의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얘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a의 제곱근을 볼게요. a의 제곱근이란 무슨 뜻이었나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였죠. 이제 우리 표현할 수 있어요. 루트 a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를 함께 일컫는 말이죠. 제곱근 a는 무슨 뜻이죠? 아까 제곱하여 a가 되는 양수 루트 a를 읽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두 개를 정확하게 우리가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제곱근은 항상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야 할까요? 자, 루트 1이에요. 자, 루트 1이란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양수죠.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루트 1은 1이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죠. 또 마이너스 루트 64 얘는 제곱하여 64가 되는 음수예요. 뭐가 있어요? 저 마이너스 8이랑 같죠. 또 루트 25분의 9 제곱하여 25분의 9가 되는 양수 그렇죠. 5분의 3과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굳이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이 수들의 공통점 혹시 보이나요? 그렇죠. 근호 안에 있는 수들이 제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곱근과 제곱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제곱근의 성질은 제곱근의 뜻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루트 a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양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루트 a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a가 됩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마이너스 루트 a의 의미가 뭐였나요? 그렇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음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되는 거죠. 그럼 예제를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트 3을 제곱하면 그렇죠. 3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됩니다. 루트 5의 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루트 25와 같죠. 루트 25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라는 의미이므로 5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루트 25와 같으므로 역시 5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로 표현해 볼게요. 루트의 a제곱, 루트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을 때 일단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결과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곱을 먼저 하니까 루트의 양수꼴이고
그렇다면 양의 제곱근을 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루트의 a제곱은 얼마일까요? 저 양수 그대로 a가 되겠죠. 그런데 안에 루트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면 얘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요? 이 안은 음수지만 결국에는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값도 a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때는 a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우를 나눠야 돼요. 어떤 경우요? a가 0 이상인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야겠죠. 자, a가 0 이상일 때에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면 돼요? 저 양수니까 그대로 a로 나오면 되죠. 근데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자, 아까 마이너스 5였지만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웠으므로 양수인 5로 바뀌었죠. 그럼 a가 음수라면 어떤 수가 양수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양수이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눴는데 얘를 사실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양수로 바꿔주는 마법의 기호가 있죠. 뭘까요? 그렇죠. 얘는 사실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예제 4번을 볼게요.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양수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5로 되고 또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그렇죠. 아까 첫 번째 3이니까 5 더하기 3이어서 얘는 8이 됩니다. 네, 1교시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시된 교과서 문제를 풀고 뒤에 있는 답을 보고 자율적으로 채점을 하세요. 형성평가 문제는 노트에 문제 번호를 쓰고 풀이 과정을 적으면 됩니다. 학교 등교시 풀이노트를 제출할 예정이니 꼼꼼하고 열심히 적어주세요. 형성평가 해설 파일은 오후 4시에 공지사항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강의 내용이나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방 반별 Q&A에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올린 질문은 선생님만 읽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고 올려도 됩니다. 교과서 문제와 형성평가 문제를 풀다가 2교시 시작 시간에 맞춰서 2교시 개념 강의를 이어서 들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